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무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1970년대를 살았던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 노래, 새마을운동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 노래가 흘러나와 발길을 잡았던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식당입니다. 사실 새마을식당에 대한 이야기는 브랜드 백과사전 더본코리아 편에 간략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백종원 대표에게 직접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마을식당의 메인 메뉴인 열탄불고기와 7분 돼지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새마을식당이란 컨셉으로 만들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종원은 대학 시절 많은 음식들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도 다양한 구이 방식으로 접했는데, 그러다 보니 돼지고기가 어떨 때 더 맛있게 익는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원은 고기를 구울 때 안정적인 화력, 즉 온도의 변화가 없을 때 고기가 가장 잘 구워진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철판에서 고기를 구울 경우에는 생고기를 철판에 올리는 순간 차가운 고기가 철판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금방 온도가 떨어져 버리는 얇은 철판보다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무쇠 철판이 더 맛있게 익는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굽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도 그가 지금까지도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연탄구이였습니다. 연탄은 일정한 온도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기도 맛있게 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연탄불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더욱 입맛을 돋우었던 겁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종원은 원조 쌈밥집의 대패 삼겹살과 본가의 우삼겹 등 육고기 메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종원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돼지는 3번 키워서 한 번만 성공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삼겹살, 목살은 원래 잘 팔리는 부위이고 그 외 비선호 부위들까지 잘 소화시켜서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다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원은 이때부터 양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선은 비선호 부위를 사용하여 메뉴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종원이 선택한 비선호 부위는 바로 앞다리살. 삼겹살은 고소한 기름기 때문에 먹고 목살은 부드러워서 먹는 건데 앞다리살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하던 그는 대패 삼겹살처럼 앞다리살을 기계에 넣고 얇게 썰어서 구워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먹기엔 기름기가 없어서 고소함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종원이 고기에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장을 부었더니 얇게 썰린 앞다리살이 자연스럽게 버무러지며 불고기처럼 된 겁니다. 이때 안정적인 화력의 연탄을 사용해 구웠더니 아주 맛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이로써 연탄불고기라는 이름의 메인 메뉴가 탄생하게 되는데, 연탄은 종원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첫 식당이 원조 쌈밥집인 만큼 쌈 야채도 무한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2002년 10월 종원은 연탄불고기 전문점인 연탄 1번지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개업하자마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탄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웠던 탓에 같은 상가 지하에 있던 노래방에서 연탄가스가 많이 내려온다고 항의한 데다가 직원들마저 3일 만에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고 그만둬버린 겁니다. 딱 일주일 장사하는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종원은 결국 연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돈이 별로 없었던 종원에게는 간판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바로 톱밥을 뭉쳐서 만든 열탄이었습니다. 연탄 1번지의 간판에서 니은 받침만 리을로 바꾸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종원은 가게 이름을 연탄 1번지에서 열탄 1번지로 변경했고 연탄 불고기는 열탄 불고기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열탄 1번지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정도 열탄 1번지를 운영해온 종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못 보는 맛은 별로 없다. 어디서도 못 보는 분위기는 만들 수 있다. 그는 어디서도 못 보는 분위기로 어디서도 못 보는 맛을 느끼는 듯 착각하게 하는 것이 요식업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종원은 그 당시만 해도 식당 인테리어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남이 하던 곳에 벽지만 바꾸고 장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보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분위기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왜 연탄 1번지를 시작했지? 아, 옛날 생각 때문에 했었지. 그럼 옛날 느낌으로 가볼까? 그때 종원의 머릿속에 그의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종원이 국민학생이던 시절 한 달에 한 번 아침 7시에 집 앞에 나와서 출석을 부르고 새마을운동 노래를 들으며 집 앞 거리를 청소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종원은 그때의 분위기를 만들면 손님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석 지붕 등 예스러운 분위기를 살리다 보니 식당 이름 자체를 새마을식당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원은 본인이 추억을 떠올렸듯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으로 새마을운동 노래를 식당 외부에 틀어서 6, 70년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종원은 식당의 외형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식당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더 세웠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돼지를 통으로 걸어두고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육부실을 개방된 공간에 배치한 것입니다. 게다가 점심 손님들이 와서 고기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고기 먹으러 오도록 유도하자는 전략으로 점심 식사 메뉴를 강화했습니다. 고기가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에 계란찜, 조기새끼 한 마리, 반찬 4-5가지 등 차리다 보니 아주 풍성한 5,000원짜리 백반 한 상이 차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5년 6월 종원은 점심엔 김치찌개 백반, 저녁엔 열탄 불고기를 주력으로 하는 새마을 식당으로의 리뉴얼을 완성하게 됩니다. 새마을 식당은 잘 차려진 김치찌개 백반 덕분에 점심때부터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원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위한 퍼주기 점심 장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남는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4명이 와서 3인분만 시키기 일쑤였고 게다가 김치찌개가 늘 남아서 잔반이 넘쳐났습니다. 종원은 1인 1메뉴를 주문하지 않는 손님들이 참 야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마을 식당에서 지인 3명과 식사를 하러 왔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3인분만 주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내가 애초에 1인분 메뉴 구성을 잘못했네. 손님들은 조기와 계란찜, 밑반찬만으로도 충분히 식사를 다 할 수 있었고 뒤늦게 나온 김치찌개에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 메뉴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조기새끼 빼고 계란찜도 빼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종원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김치찌개를 점심의 메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새마을 식당의 메뉴가 갑자기 바뀌자 당연하게도 기존 손님들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가 지나자 새마을 식당은 새로운 손님들로 채워졌고 김치찌개 맛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4명에서 5인분을 주문하는 상황도 생겨났고 게다가 잔반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창기 새마을 식당의 김치찌개는 지금의 자작자작한 방식이 아니라 돼지고기와 비계가 큼직하게 듬뿍 들어있는 보글보글 김치찌개였다고 합니다. 일단 비주얼이 좋았고 특히 술안주로 먹을 때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개발한 종원조차도 식사로 먹을 경우에는 커다란 고기가 부담되어서 가위로 잘게 잘라서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원은 처음부터 고기와 김치를 가위로 잘게 잘라서 손님상에 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게 잘려져 자작자작 국물이 졸여진 김치찌개는 분명 밥이랑 같이 먹을 때 김가루까지 뿌려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었지만 문제는 비주얼이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종원이 비주얼과 맛을 둘 다 잡기 위해 떠올린 방법이 고기가 큼직하게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로 손님상에 낸 뒤에 손님이 먹기 전에 손님상에서 잘게 잘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위질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여서 재미를 주기도 했으며 이때 자연스럽게 손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저녁 장사까지 홍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마을 식당 김치찌개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타이머입니다. 종원이 타이머 시스템을 도입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제맛이 나려면 9분 정도 끓여야 했지만 손님들은 9분을 기다리지 않고 김치찌개가 끓자마자 그냥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원은 타이머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김치찌개와 함께 9분에 맞춰진 타이머를 손님상에 함께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타이머 하나 추가되었을 뿐인데 손님들은 9분이 되기 전까지 아무리 김치찌개가 팔팔 끓더라도 그전 묵묵히 보면서 시간이 다 되길 기다렸고 9분이 되면 빨리 와서 빨리 잘게 잘라달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종원은 식당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김치찌개를 주방에서 1차로 끓인 뒤 손님상에서 끓이는 시간은 9분에서 7분으로 줄였고 7분 돼지김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7분 돼지김치의 큰 인기 덕분에 점심 장사는 아주 성공적이었고 가위질하며 친분을 쌓는 마케팅과 고기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픈 육부실 전략이 적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녁 열탄 불고기 장사까지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쌍가위존이라는 곳이 생겨 그곳에서 7분 돼지김치를 가위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쨌든 종원은 새마을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7분 돼지김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새마을 식당을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는 데 성공한 종원은 2012년 12월 일본 도쿄 에도가와구 코이와에 새마을 식당의 첫 해외 지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첫 해외 지점을 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일본에는 시노쿠보, 오사카 츠루아시, 후쿠오카 텐진 다이묘, 쿠마모토 등 일본 내에 총 8개의 새마을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사실 이 중 6개 매장은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국에 오픈했는데 모두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한류 붐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일본인들이 새마을 식당을 찾아가 K푸드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태국 1호점은 코로나 확산으로 오픈이 미뤄지는 바람에 코로나 락다운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 개업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개업날 오랫동안 새마을 식당을 기다렸던 많은 태국인들이 매장 오픈을 기다렸다가 오픈과 동시에 달리는 오픈런을 할 정도로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태국에서는 3호점까지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본가가 소고기 전문,
새마을 식당이 돼지고기 전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새마을 식당 해외 지점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메뉴가 둘 다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가 역시 해외 지점이 있지만 본가의 경우 고급진 한국 식당을 컨셉으로 잡았으며 새마을 식당의 경우 비교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식당이란 컨셉을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새마을 식당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국, 호주까지 세계 곳곳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더본코리아의 새마을 식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